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IELTS 스타일리스트 EDM의 크리스 강사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이 Cambridge IELTS 16 아카데믹 모듈 라이팅 타스크 2의 문제들을 봐볼 건데요. 아직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로 테스트 1, 라이팅 타스크 2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You should spend about 40 minutes on this task. Write about the following topic. In some countries, more and more people are becoming interested in finding out about the history of the house or building they live in.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How can people research this? Give reasons for your answer and include any relevant examples from your own knowledge or experience. Write at least 250 words 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을 나눠보면요. 바로 이 부분들, 박스 밖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시사항, 즉, instruction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서 반드시 따라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You should spend about 40 minutes 라고 나와 있으면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약 40분 정도를 할애하셔야 된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Give reasons for your answer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단순히 답변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답변에 대한 이유 혹은 근거도 같이 제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Include any relevant examples from your own knowledge or experience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예시를 넣으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예시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 여기서 지금 your own knowledge 라는 표현이 쓰였죠. 자, 이 표현 때문에 인칭 대명사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카데믹 에세이에서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습관이 될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습관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즉 I, he, she, we, 그리고 you, they 등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들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관적인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카데믹 에세이의 경우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 에세이의 경우에서는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칭 대명사들이 아닌 it 혹은 people이라는 단어를 대신하기 위해서 they 정도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럼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도 저희가 샘플 에세이를 볼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시사항으로는 write at least 250 words라고 하면서 최소한 250 단어를 써야 한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시사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250자 미만으로 쓰시게 된다면 그것도 점수에서 깎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지시사항을 봤으니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한다면 문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셔야 하는 토픽,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장이 여러분들이 답변을 제공하셔야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토픽 뭔지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In some countries, more and more people are becoming interested in finding about the history of the house or building they live i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인 몇몇 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becoming interested, 즉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냐? In finding out about
the history of the houses or building they live i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빌딩에 대한, 건물에 대한 history, 역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토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그래서 이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즉, 사람들이 점점 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혹은 집에 대한 역사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두 번째 문제, How can people research this? 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바로 이 history, 그리고 of the house or building they live in 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무 집 혹은 아무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집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는지, 이 역사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봐보도록 할까요? 일단 저희가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직접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어떤 단어들이 쓰일 수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renovation. 그래서 보수라는 뜻인데요. 이 renovation의 경우 renovate 라는 동사도 존재합니다. alter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경우에도 alter 라고 하는 동사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살펴봤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동일한 의미이지만 품사가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내 단어력을, 내 어휘력을 더 풍부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maintenance라고 해서 유지라고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유지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유지한다 라고 할 때 쓰는 유지도 있겠지만 건물을 보수한다라는 뜻으로도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건물을 보수하는 것, 건물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같이 maintenance가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maintenance의 경우에도 maintain 이라는 동사가 같이 있죠. 그 다음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material 이라고 하는 재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단어들을 저희가 실제 에세이에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aterial 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료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material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서는 전문 단어처럼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패션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이 material이 원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료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intent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경우에도 intend라는 동사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문장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architecture라고 하는 건축학이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집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단어, 즉 건축과 관련된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학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architecture의 경우 형용사 형태로 architectural 이라고 하는 표현이 존재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학의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evaluat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evaluate의 경우 평가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단, 감정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의 가격을 감정하다 한다 라고 할 때 evaluate 라는 단어를 쓰겠고요. 이 단어의 명사 형태로는 evalu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사 형태도 있기 때문에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이 표현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market value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쓸 건데요. 이 단어도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단어는 바로 archive라고 하는 기록 보관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기록 보관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을 많이 모아둔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쓸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바로 plan이라는 단어인데요. plan의 경우 저희가 더 동사로 많이 쓰죠. 그래서 plan의 동사로 쓰는 경우에는 계획하다 라고 많이 쓰고요. 그리고 명사로 쓸 때도 저희가 계획을 얘기할 때 더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까 material의 경우처럼 이 plan의 경우 건축학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 도면이란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경우에는요, blueprint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blueprint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단어가 맞물리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historic입니다. 저희가 아까 문제에서 봤었을 때 history가 키워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history가 키워드였는데 history의 경우에는 바로 두 가지 형용사가 존재를 합니다. history에서 파생이 되는 형용사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historic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historical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historic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즉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 반면에 historical은 단순히 과거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 단어에서 파생이 됐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춰 쓰는 그 어휘력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하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어들을 알아봤으니까요.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해당 에세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답변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What are the reasons for this? 즉,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게 되는, 왜 점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renovation입니다. 보수이죠.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보수를 한다고 하면 뭐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지금 다 여기 단어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alteration, 즉 개조하는 것, 혹은 repair, 수리하는 것, 아니면 maintenance, 유지 보수하는 것을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선 일단 그 집이 보수의 목적을 본다면 집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need to know what materials were us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들이 사용이 됐는지, 어떤 자재들이 사용이 됐는지, 그 집을 지을 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는지 알아야 저희가 어떤 보수를 하는데, 수리를 하는데, 혹은 개조를 하는데 접근 방법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were used 라고 하면서 과거형을 써주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아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시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딩은 당연히 옛날에 지어진 건물일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어진 건물일 거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주는 게 맞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important to know the intention behind the design or architect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건물을 지을 때 혹은 건물을 디자인을 할 때 특정 의도가 반영이 되어서 지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왜 창문을 나누지 않고 통창으로 하였는가 같은 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 저희가 이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수의 이유로서 저희가 사람들이 그 집에 대한 역사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의 두 번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두 번째 이유까지 보느냐?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reasons라고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즉, 두 가지 이상 이유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문제가 암묵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가지, 최소한 두 가지는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를 보시면 prior to sales or purchase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ior to, 즉 무엇 전에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fore와 동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혹은 건물의 구매 전에 그 빌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유 중 하나겠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History is important in evaluating exact value of the house. 자, 그래서 역사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당연히 그 집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집의 역사는 평가를 하는데 무엇을 평가하느냐? exact value, 즉 정확한 값어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면 can impact the market value tremendously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tremendously, 굉장히 아니면 거대하게 영향을 입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의 역사가 결국에는 그 집의 시장 가격에 대지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건축자가 지었거나 혹은 역사적 인물이 살았다거나 아니면 역사적 어떤 사건들이 그 집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서 그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그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사기 전에 혹은 그 집을 판매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바로 첫 번째 이유로 renovation, 즉 보수를 위해서 정확하게 보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획을 세울 때에 정확하게 어떤 재료가, 자재가 사용이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의도로 디자인이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궁금해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판매 혹은 구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나서 정확한 값어치를 매기기 위해서, 정확한 시장 가격을 알기 위해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그 집의 역사에 대해 혹은 건물의 역사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 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아이디어를 봐봤으니까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아이디어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ow can people research thi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의 this는 이 history of the house or building they live in 이 되겠죠. 즉,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혹은 건물의
역사를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library, 즉 도서관입니다. 자, 도서관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조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자, 보시면요. library의 경우 has extensive and thorough archive라고 나와 있습니다. archive, 저희가 봤었던 단어죠. 바로 기록보관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순한 기록보관소가 아니라요. extensive하고 thorough한 archive입니다. 즉,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디테일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은 단순하게 공부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책을 보관하는 곳만이 아니라 신문 같은 것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서류들을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문들 혹은 서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빌딩에 대한 역사를 조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Not only written records, but may also have picture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written record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written이 글로 쓰여진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림들 또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신문의 경우에는 만약 과거에 어떤 집을 팔기 위해서 집을 내놨다거나 아니면 그 집에 대한 기사가 광고에 실렸다면 그거에 대한 그림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셔야 되는 표현은 바로 이 not only but also가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표현으로 A뿐만 아니라 B 또한 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두 가지 다 지금 현재 가능하다 혹은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같은 맥락인 경우 이런 표현법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ot only written records but may also have pictures, 즉 글로 쓰여진 기록뿐만이 아니라 사진들 또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게 바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local authorites가 되겠습니다. 자, authority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authority, 즉 권한 혹은 지휘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authority의 경우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 기관들을 얘기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아무 정부 기관이 아니라 바로 local authority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정부 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것이 이 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이 어떻게 이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같이 봐볼까요? 보시면 keeps construction plan for license purpose라고 나와 있죠. 자, license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자격증이란 뜻이죠. 결국에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당연히 시청과 도청, 각종 정부기관에서의 자격증 혹은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락이나 자격증을 받기 위해선 먼저 도면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진행이 될 건지, 어떤 식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건지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이나 아니면 시청 같은 그 외 정부기관에서 이런 도면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 외로 can acquire information regarding previous ownership as well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previous라는 전이라는 뜻으로서 전 소유권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즉, 아까 저희가 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팔거나 사기 전에
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 시청에서는 이 도면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권들, 즉 그 건물이 그 전에 판매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혹은 소유권이 어떤 식으로 혹은 누구에게 이전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청 같은 그 각 지역의 정부 기관에게서도 정보를 많이 얻어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아이디어들, 두 번째 질문의 아이디어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library, 즉 도서관에서 우리가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 보관소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 쓰여진 기록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가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본다면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을 본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의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기관들에서는 허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도면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에 소유권들이 어떤 식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에세이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Cambridge IELTS 16 Academic Module Writing Task 2의 테스트 1 문제를 한번 같이 봐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은 같이 아이디에이션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쓸 수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는 샘플 에세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EDM IELTS 스타일리스트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